2월 13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었는데요. 빠르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결과가 나왔죠. 7년형 선고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살짝 늦으셨어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앞에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가. 중간에 나올 수가 없고 제가 헤어스타일이 또 살짝 또 바뀌셨네요. 바뀌었나요? 네. 제가 주재하는 회의다 보니까.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합니다. 예.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결과 보셨죠?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어제 재판은 어땠다고 전반적으로 초기에 이제 법리 판단을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위법성 인식도 네. 있었다고 본다, 그렇죠. 뭐라든지 네. 또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 소호의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한 것 같다라든지 네. 이런 얘기가 쭉 나오길래 네. 한독수 판결 어게인? 그러니까 그런 네. 느낌을 좀 받았는데 네. 정작 양형에 있어서는 예. 15년 구형의 절반밖에 안 되는 7년을 선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걸 가끔 제가 기자님과 말씀 나눴잖아요. 내란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법원이 과연 인식하고 있는가? 자꾸 인식하지 않다 보니까 영장이 기각되고 네. 양형이 가벼웠는데 역시나 어제 판결도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은 철저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은 이상민 장관이 지시는 했잖아요. 네.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맞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실행을 안 한 건 허석권 청장이지 맞아요. 이상민 장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게 직권남용이 이제 무죄가 된 거잖아요. 그걸 그렇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당한 어떤 명령을 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안 움직였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얘기하는데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결과를 야기해야만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거든요. 본인이 막 말씀하신 대로 직권을 남용했느냐 아니냐가 핵심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의 어떤 권리행사 방해라든지 이 사람에게 뭔가 불이익하는 어떤 것이 발생할 가능성을 생기게 했으면 성립하는 범죄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이거를 깎아줄 이유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직권남용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했다. 이게 다 직권남용이거든요. 근데 직권남용에 대한 판례를 조금씩 바꾸고 법원이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으로 바뀌어왔는데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 정작 본인 재판할 때는 직권남용 다 무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변경됐던 흐름과의 판례에 또 영향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여튼 제가 봤을 때는 사안이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원은 그렇진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는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무가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매우 막중하다고 보는 건데 이 사람들은 사안이 중대하지 별로 않다. 의무는 있어도 의무가 그냥 가볍다. 이렇게 자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법원에서 어제 얘기한 것은 그 피고인은 고위공직자로서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내란에 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하면 중형을 선고해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앞말과 뒷말에 서로 모순된 상황을 쓴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않은데. 김건희 관련돼서도 뭐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감형을 해주는데 반성을 뭐예요? 항소 이유 자체가 자기는 안 받았다는 건데. 어제 편지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근에 법원이 앞뒤가 안 맞는 특히 양형 관련돼서는 앞뒤가 안 맞는 판단을 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이 사람들을 위해서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는 게 다 특검의 수사 대상 관련된 법률 해석이잖아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법원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엄격하게 적용해 줘 왔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그렇게 안 해주고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냥 굉장히 법리를 엄격하게 좁게 해석해서 아이고 이거는 공소 피고인의 이익에 유리하게 막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래 왔다면 원래 그런 게 맞거든요. 근데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300원, 700원 횡령해도 다 처벌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엄격하게 해가지고 무슨 계약서를 안 썼으니 뭐 안 된다라든지 뭐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그 법리로 다 면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도 지금 보면은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엄격하게 처벌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가 맞아요. 15년 구형했는데 반을 반 그냥 했잖아요. 깎아가지고. 이러면 이제 10년. 항소심에서 또 깎이고 이러면은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되면 예. 집행유예. 그래서 어제 씩 웃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절반씩만 깎여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3년 이하면 예. 집행유예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이렇게 확인하더니 예. 옆에 있던 변호사 어깨를 툭툭 치면서 수고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구속 재판이니까 씩 웃고. 항소심 한 몇 개월 하면 된다. 그럼 몇 개월 있다 나는 나갈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이 있어요.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예. 웃음이 나온 거군요.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판사 출신이니까 7년이면 이렇게 하면은 나올 수 있겠다. 항소심을 한번 깎고 예. 대법원에서 뭔가 좀 해서 다시 올 여름에 나올 수 있겠네. 파기환송되면은 대충 더 깎여가지고 예. 집행유예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순간적으로 그런 계산을 예. 했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예.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할 때 예. 헌재가 뭐라 그랬냐면 한 45년 정도 네. 국민들은 이런 국가 긴급권이 남용되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쌓아왔는데 이걸 한 방에 무너뜨렸다. 네, 그래서 네. 매우 중대하다라고 판단했잖아요. 예. 이 사람은 그런 어떤 매우 중대한 일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언론사를 상대로 단전과 단수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니에요? 아니 그게 의원님 다 떠나서 특정 언론을 그러니까 전체 언론이었다면 그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 특정 언론 자신에게 내란 속의 윤석열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매체를 골라서 맞아요. 단전단수를 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죄질이 굉장히 나쁜 나쁘다. 범죄인 그렇습니다. 것 같거든요. 예, 의도가 명백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것은 그 아예 자기에게 반대하는 매체들의 목소리는 국민들이 못 듣게 그렇죠.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히 독재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맞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없애야 되는 행위거든요. 네.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법원이 중한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능성이 차단됐다라고 보여지고 예. 그래야 국민들이 헌법이 다시 살아있다고 믿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45년간 유지되었던 그 신뢰가 다시 회복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수호하는 최전선에 있는 법원이 이렇게 하면은 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법개혁, 법원개혁을 하겠다고 맞습니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 그 탄핵 심판 때 썼던 내용을 일부 인용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시행이 안 됐어. 단전단수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그래서 반 깎아준 셈인데 실제로 이거를 실행하지 않은 거는 허석권 청장인데 왜 이상민에게 이런 사유를 적용해서 반을 깎아주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제가 다른 매체에 나가서도 네. 최근에 법원의 판결들, 예. 예를 들어서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 공소기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재판들이 1년에 빌드업 과정 아니냐라고 자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보세요. 윤석열도 자기 재판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분명히 명명했잖아요. 네. 국회 예, 들어로. 그렇죠. 근데 사망자가 안 나왔다. 나왔다든지 2시간, 3시간 만에 좀 끝났다라든지 군인들이 뭐 누굴 때렸습니까? 근데 지가 때리지 말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이상민의 이 단전단수 하라고 했는데 밑에 예. 있는 사람이 안 따랐어. 예. 그게 유리하게 적용돼 이상민한테. 예. 그러면은 군이 파견되고 투입됐던 군인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적용돼야 돼요? 황당하네. 그러니까